자, 여러분 현대소설부터 정리해 볼게요. 그 정리하기 전에 당연히 스스로 먼저 지문을 순수하게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걸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는 소설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좀 읽어보려고 노력해야지, 일단. 어, 일단 이 소설의 주제를 우리가 뭐 알고서 읽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치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어떠니 결국 이 오빠가 그러니까 즉 나의 입장에서 이 오빠가 좀 방황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방황하는 뭐 청년에 대해서 뭐 혹은 이제 가족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방황하는 뭐 청년이나 뭐 혹은 가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소설이다라고 해도 좋고 그리고 이게 엄마와의 갈등이니까 그래서 이 방황하는 어떤 이 한 청년이 결국은 이제 엄마하고도 의견이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 어때? 그래서 막 엄마가 잘못됐어? 그건 아니죠. 그죠? 엄마의 성격은 우리가 또 엄마대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족, 가족의 입장에서 이 오빠가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이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누구 하나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특정한 지점에서는 특정한 장면에서는 뭐 오빠의 이러한 성격을 뭐 지적해 주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물 자체가 아예 누구 하나가 너무나 긍정형이고 누구 하나가 너무 부정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소설은 아니죠.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 해서 그 방황하는 청년의 모습을 뭐 혹은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뒤에 좀 말을 달아볼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누구 시점에서 전개가 되니? 나의 시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나의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 나의 내면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음. 어, 다 읽지는 않고요. 좀 필요해 보이는 지점에 좀 줄을 한번 쳐볼게. 그 앞부분 뭐 이해했겠지만 이제 뭐 오빠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 고등학교 입시에서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거고. 근데 오빠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원래 좀 되게 높은 그런 학교였나 봐요. 그래서 자꾸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빠의 꿈이 좀 표현이 된 지점에 줄쳐 볼게요. 오빠의 꿈이 이렇게 큰 배에 선장이 되어서 먼 바다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오빠의 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좀 어떠냐면 이제 계속 해양대학에 응시를 하는데 어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비교적 좀 약한 과를 택해서 이제 응시를 해라라고 하는데 오빠는 난 거기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무가내로 삼수해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서사 자체에서도 이미 엄마하고 생각이 좀 맞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금 펜이 잘 안 나오네. 자, 인물 간의 좀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점은 좀 끝까지 가죠. 그쵸, 여러분? 그 오빠하고 엄마하고는 계속 좀 이제 갈등을 겪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 다 읽어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빠는 이제 그 학교 즉 해양대학에 가겠다고 삼수까지 했다 자 이거고 근데 이제 다음에 읽어봤죠 근데 오빠가 어떠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근데 말투 한번 보세요 그 문체를 좀 보면은 오빠는 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또 학원보다 뭐 당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삼수까지 하기로 한 그 오빠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이 나의 시선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오빠는 이러한 태도로 이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의 시선으로 나오고 있다. 오빠의 어떤 태도나 오빠의 현실이 어떻다는 게 나의 시선으로 나왔다. 자, 이거고. 뭐, 그리고 이제 계속 술 마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지점들, 그 결과 세 해째,
누가 일러준 그런 묘책이 있어가지고 신체 검사는 뭐 그럭저럭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뭐 공부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필답고사에서는 떨어졌다.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의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평소에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말 속에는 당연히 사람의 성격이 좀 나오잖아. 그래서 엄마의 말 들어보니 어떠니 여기에서 야, 너 뭐 여기 들어가서 약사나 교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너 왜 이렇게 엉뚱한 귀신이 쓰여서 그러니?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래서 엄마의 성격은 이 말 속에 충분히 표현된 대로 그 직업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떤 걸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좀 안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엄마의 성격이 이렇게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래도 오빠는 뭐 마주 대거리는 못하고 내게 옆구리를 찌르며 슬며시 말하곤 했다라고 해서 또 이게 결국은 나한테 전달한 그 오빠의 말이잖아. 그래서 오빠의 말을 좀 보면, 인생이 다만 그런 것뿐이라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해서 어떻게 사냐. 오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에서 그런 것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말들은 이해를 해주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그런 것은 뭘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엄마의 말 속에서, 그 엄마의 성격 속에서 나타난 그 말이겠지. 그치? 이건 이제 엄마의 생각이잖아. 엄마의 입장, 엄마의 생각. 그럼 다시 좀 풀어내면 인생이 그런 것뿐이다. 이게 뭐겠니? 결국은 출세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제 출세나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 그런 거겠지. 삶이라고 하는 게 그죠. 안정적인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건 너무 쓸쓸하고 허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빠의 성격은 이렇게 해서 꿈이 있고, 자기가 지금 현실적이진 않아도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좀 살아가는 게 좋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루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좀 지적해 줄 만한 부분도 있긴 있지. 그래서 오빠가 생각하는 그 해양대학에 가려면, 그럼 어쨌든 적당한 뭐 실력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또 오빠가 그건 아니었죠. 그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그 중간에서의 나는, 엄마의 생각, 즉 생활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나도 동의는 해요. 자, 그런데 오빠는 그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게 세를 내려오면 나는 오빠에 대한 바람, 즉 막연하긴 하지만 우리네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 다른 인생을 살아주길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네 사는 삶과는 다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네 사는 삶, 저 이걸 뭐라고 봐야 돼요? 우리네 사는 삶, 이걸 위에 나와 있는 이것과 엄마의 생각과 동일하게 보면 되죠. 똑같이. 맞지? 음. 그래서 이렇게는 좀 아닌 형태로 살아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긴 하다. 엄마의 마음도 일부 이해하고, 그리고 오빠의 마음도 좀 일부 이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그 중략 이후의 내용 읽어봤죠, 여러분? 뭐 어려울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또 오빠가 중략에 뭐 어떤 빠져있는 내용이 무엇이 전개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돈을 빌리러 오죠, 여러분. 음. 그래서 이 말 속에 또 그냥 그대로 이 오빠의 성격이 나오죠. 음. 그 사업을 하기를 희망하죠, 지금. 그럼 자기가 돈을 모으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사업을 희망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사업한다고 하는 이 자체도 사실 그 엄마의 바람과는 좀 맞지 않는 삶이다라고는 생각을 해야죠. 바람과는 좀 맞지 않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음.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엄마한테 사업 계획서 들이밀었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서너 시간 장사를 하면 남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 거에 몇 배를 번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오빠가 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오빠도 조금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숫자에 돌아앉아 있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이 행동, 그 돌아앉아 있다고 하는 그 행동이 어떠한 심리를 나타내는지 우리 알잖아. 쓰지 않아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때? 오빠는 흡사, 장터의 아바위근처럼 유창한 달변으로 또 반드시 설득시켜야 된다는 초조함과 뭐 안간힘으로 이제 계속 그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늘어놓다가 이런 식의 장면은 사실 우리가 현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본 거기 때문에 그 좀 익숙하죠. 각각의 심정이 무엇일까? 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이제 여기에서 엄마의 그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오빠의 심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것 같네요. 그쵸? 자,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싶은 거죠. 일단 설득해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런 마음이죠. 음. 근데 이제 엄마의 말이 이제 바로 이렇게 입만 가지고 하는 장사는 사기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이 오빠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너 혼자 어쨌든 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혼자 살아갈 방책을 세우도록 해라. 나는 이제 아무 힘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말 자체만 보면 어떠니 결국은 이제 거절이잖아요. 도와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거는 거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왼손에 끼고 있던 그 세 돈쯤 되는 그런 금반지를 뽑아서 이제 오빠 앞에 밀어놓죠. 그리고 그 금반지가 어떠한 의미인지는 좀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폐물이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저승갈 노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제 이 금반지만큼은 나에게 끝까지 있을 거니까, 그때 내 장례를 치를 때 보태는 뭐 그런 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금반지 주고 하는 뭐 이런 지점이, 그러니까 오빠가 요구하는 그 금액에 미치는 건 아니죠. 그쵸? 그 오빠가 요구한 금액은, 금액에는 못 미칩니다. 자, 그러나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유일한 폐물을 건네기를 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이제 상대가 원하는 돈은 줄 수 없다에 대한 거절이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의 전부는 이것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금반지 주는 이 지점이 아마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냉정하게 아예 도와주지 않는 방향으로 닫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고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건 이제 아들의 이제 요구 사항을 분명 거절했어요, 여러분. 거절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음을 표현한 거는 맞죠. 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집을 나가는 오빠는 뭐 울고 있었다. 이거였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이제 결국은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눈물인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빠를 본 그게 마지막이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쯤에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있다는 엽서를 뭐 받은 적이 있다. 자, 이런 식의 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런 식의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저냥 만나 살아가고 있다는 20살 간 넘은 어린 이렇게 결혼도 했구나. 그치? 그리고 8개월이 지나도록 뒤채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조카. 아직 아이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지는 못하네요.
이렇게 해서 그 오빠가 그 이후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또 역시나 뭐다. 그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서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 그 이후, 오빠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연말에 우체국 창고에 사람이 좀 많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있다가, 그러니까 서사 하나만 보면, 그렇게 내가 이제 손에 1,000원권 지폐 30장 부피, 30장의 부피, 그러니까 즉 1,000원권 지폐 한 30장 정도를 내가 이제 오빠한테 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쵸? 오빠에게 닿겠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뭐 읽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 줄이지만, 오빠가 이제 나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빠는 그동안 누이 동생에게서 올 변변치 않은 액수의 송금을 걸고 둘러쓴 빚을 감당치 못해 사실 내가 보내기도 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의. 그래서 오빠의 상황이 지금 사실 아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역시나 이 우체국에 돈 보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죠. 넘어갈게. 음. 그렇게 해서 나는 한 곱이 한 곱이 전락이라고나 말해야 할 오빠의 변모를 볼 때마다라고 해서 오빠의 상황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다? 점점. 이건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전락. 더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오빠의 상황이 더욱더 지금 열악해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가 지금보다는 돼지를 기를 때가 또 그보다는 혈서를 품고될 때가 이 모두가 다 그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셔야죠. 돼지 기를 때보다 혈서 쓰고 다닐 때가 더 전이고 그것보다 더 전이 그 여선생의 그 치마에 얼굴을 묻을 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오빠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상황이 계속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어. 뭐 이걸 알 수 있게 만들지.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차라리 수산업에 손을 대어 한때 재미 좀 봤지만 왕창 망해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어느 날 불쑥 내 앞에 나타날 그 오빠와 맞닥뜨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는 좋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오빠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성공하지는 못해도, 이 성공을 꿈꾸면서 뭐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바라는 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빠를 지켜보죠. 엄마도 지켜보죠. 그죠? 그러면서 오빠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랬던 오빠가 지금 현재 얼마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지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시선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중간에서 이제 무엇이 맞다라고 해서 그 하나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쵸? 나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 잘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엄마도 이해하는, 그리고 이 오빠도 일부 좀 이해를 하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지금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좀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지문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요구한 문제 좀 보면은, 아이고, 바로 틀린 거 알겠죠. 오빠는 야채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에 돈을 벌겠다고 했니? 만 일하면 남들 하루 종일 막 뼈 빠지게 일하는 그 돈을 자기 벌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허망되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틀렸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지들 다 맞으니까 그 맞는 것들 다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나 정도 볼까? 그 기억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이런 것 같기도 했다라는 말을 통해 소설자가 경험한 사실과 짐작한 내용 같은 것을 좀 연결해가지고 인물에 대해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 답이 2번이잖아요. 보면 뭐뭐지만 그러나 또한을 보면 연결어미와 부사를 연이어 사용하며 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연결어미고 이게 부사인 거 맞는데 근데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고 그 주변 그래서 이제 이 어미와 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맥락을 만들어냈는지 그 내용을 봐야죠. 그 지점 내용을 봐야죠, 여러분. 지만과 또한을 쓰면 뭐 다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 그 지점을 잘 보면
어, 너희들도 한번 니은으로 가보세요. 그 니은 지점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나였지만, 그러나 또한 왠지 오빠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용한 건 맞는데, 그래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의견에 동의해가는 과정. 특정 인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의 생각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고, 그런데 자, 오빠의 느낌도 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정 인물의 의견에 동의해가는 뭐 그런 형태로 이 선지를 만들면 뭐 틀렸지 당연히. 음. 나머지 넘어가고요. 이제 금반지 가지고 참 사실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절한 거를 찾아라였기 때문에 언제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금반지 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적절한 걸 찾는 거라 그 네 개가 부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읽어보면 엄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오빠한테 주는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오빠한테 주는 보상?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음. 그리고 엄마가 오빠의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남겨뒀니? 그래? 음. 오빠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는 엄마의 경제적인 한계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그쵸? 이것만이 정답은 절대 될 수 없지만, 이렇게 말해도 일리는 있죠. 그쵸? 엄마가 결국 여기에서 금반지 하나 준다. 엄마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금반지 줬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반지를 딱 준다는 것부터가 나는 너가 원하는 네가 요구한 돈을 다 줄 수는 없다라는 걸 그냥 그 행동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쵸? 거기에서 오빠가 금반지 받으면, 엄마가 그러면 금반지도 또 더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금반지를 딱 받으면, 아, 내가 생각했던 50만 원이었나요? 그 돈은 못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오빠가 원하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해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오빠가 자신의 이상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성의 현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 뒷내용이 이렇게 풀렸어야 되는데, 금반지를 딱 받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금반지를 주다니, 그래,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뒷내용이 뭐 나왔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서사적으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금반지 자체가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내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요구를 했니? 이건 뭐 어디를 보더라도 틀렸습니다.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이 금반지 자체가 그래서 엄마한테 요구한 거냐라고도 할 수 없고요. 30번의 답이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1, 2, 3, 4가 이제 적절한 내용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수업을 뭐 듣거나 하는 친구들은 뭐 내신을 위해서 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 2, 3, 4번이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너무나 적절한 선지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5번은 뭐 너무 틀렸죠, 여러분? 그 오빠가, 이거 아까 마지막 장면이었고, 아닌가요? 맞네요. 오빠가 우리네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기를 기대했죠. 그쵸? 나의 바람과는 달리 왕창 망해버렸다는 호기와 허언으로 오빠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며, 이거 예상했니? 음, 바라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걸 예상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그 예상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화자가 바라는 바를 좀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의 쓰임도 뭐 없진 않다. 예를 들어 이 예상이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내가 바라는 바를 좀 표현하는 그 담아내는 뭐 그런 단어다 정도로 좀 우리가 좀 폭넓게 받아들여 본다고 하더라도 뒷내용 오빠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음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지문 속의 마지막 문단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는 차라리 수산업에 손을 대서 한때는 재미를 봤지만 뭐 "나 그래서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호기 어린 그 허언으로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오빠와 맞닥뜨릴 것을 나는 바라는 것이 또 얘기하자면 '나는 바라는 것이 아닐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나는 차라리 그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5번 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좀 조합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처음부터 쭉 연결해 보면은 음 잘못됐죠, 여러분? 예상한 바 없다. 그리고 예상이라는 말을 좀 폭넓게 썼다 하더라도 오빠에 대한 그렇게 해서 기대가 사라졌다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넘어갑시다. 자, 고전소설인데요. 이 고전소설은 처음에 좀 낯설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읽다 보면 뭐 너무 단순했죠, 내용 자체가. 서사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일단. 처음에 이제 옥소가 나오죠. 옥소는 노래. 그치? 그리고 이제 읽다 보니까 이 소은성이 좀 중요한 인물인 거 알겠죠, 여러분? 이 옥소는 뭐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소은성이 이제 말을 했다였고 어 이 말 속에는 "화답하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시에 대한 화답을 요구했지. 그치? "이것은 화답을 요구한 거다." 이거였고 "화답해라." 뭐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형 한림과 그리고 새 동생이 차례로 글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화답을 요구했고 이제 바로 이제 형과 동생들이 이제 글을 지었다. 뭐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기녀들이 차례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옥소도 뭐 기녀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손기만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형과 동생, 형 동생과는 다르게 이 손기는 가만히 있었다. 였고. 뭐 반선, 뭐 읽다 보니까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반선은 가만히 있었다. 반선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 였고. 그래서 이 소운성이 화가 났다. 음. 그래서 다음처럼 말했다. 였는데 그 사람 말을 보면은 이제 아니 이 시 짓는 예절이 얼마나 엄한 건데 위에서 잘못하였으면 아래 군사들도 죄가 있는 거다. 야, 반선을 잡아서 얼굴에 먹칠을 대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강물을 마시게 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이제 이 말 속에는 그 이전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인물의 심리가 표현됐죠. 그러니까 즉 소운성은 지금 어떻다? 지금 화가 났잖아. 녹이 띤 뭐 그런 음성인 거죠, 이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말의 목적은 뭐다? 이거 명령이다. 저렇게 해라고 한 거다. 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뭐 처음이니까 좀 정리해 보면은 지금 누가 형 동생과는 다르게 손기만이 너무 가만히 있어서 이거잖아. 즉 손기가 지금 이 예법을 따르지 않아서 시에도 법이 있는데 따르지 않아서 그 아랫사람인 간선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이거죠. 이해는 했지? 아니 펜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반선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아니 이건 내 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반선의 말이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은 죄 없음을 주장했지 뭐. "이런 사람을 모신 건 내 죄가 아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에서 소은성이 뭐라 그래? "아니 그건 네가 이미 모시고 있으면 좋든 싫든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즉 받아들이지 않았지. 음. 그러니까 상대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인제 그러고 나서 읽다 보면은 이제 배 위의 모든 기녀 노복들이 이 통체가 좁고 당당하며 말이 빛나고 문장이 출중한, 아이고 전부 다 수식이었네요. 소훈성은 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손계의 거동을 보고는 막 입을 막고 웃어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이 주변의 인제 반응을 할 수 있지 뭐. 주변은 어떻다 지금. 손기를 비웃고 있다. 근데 아무튼 손기가 여기에서 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을 먹지 않고 막 버티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음 더욱더 반선을 꾸짖으며 손기의 뒤통수에 막 물을 부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노기가 더욱더 이제 심해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더 화가 나고 있다. 더 화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바로 해 주는데 어떠냐면 "수모를 당한 손기"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뭐 어떻다.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겠지. 음. 그래서 이 수모를 당하는 손기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가슴이 쿵쾅거렸다라고 해서 충분하게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눈물, 원통한 눈물이 귀 밑으로 흘러내렸다라고 하는 이제 이 현재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손기의 심리, 손기의 심정이 충분하게 표현이 됐다. 지금 어떻다. 원통에서 분한 눈물 흘림. 이제 그거 우는 거 보고 이제 소은성이 이제 하는 말 이제 읽어봤죠, 여러분. 막 이러면서 "아 뭐 너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그래 절친한 사람이 죽었구나." 막 이러면서 "그걸 내가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니 내 무지함을 사과할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크게 웃으니 모든 사람들이 포봉절도함. 그러니까 결국 이 위에 나타난 이 말도 사실 뭐다? 그 울고 있는 이 손기를 놀리는 말이었다. 음. 손기를 놀린 조롱함. 알겠지? 그다음에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 봤죠, 여러분? 학문 도술 통달 후 돌아옴. 보통 이제 학문, 도술, 통달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비범한 능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 이 뒤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이 비범한 능력이 이제 우리 그 장면 속에 이제 표현이 되죠, 여러분? 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리고 여기에 그 줄거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손기는 동서인 소은성이라고 해서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가 표현되기도 했죠. 동서였어.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은성 체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소은성이 손기에 대해서 뭐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우습다, 좀 낮잡아 보는 게 있죠. 근데 뭔가 좀 변한 거야. 그래서 좀 저토록 변한 손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떻게 저렇게 변한 거지, 사람이? 막 이러면서 좀 의심도 하고.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뭐, 놀고 있다. 뭐 이건데, 그러다가 이제 큰 따옴표 보면은 우리 모두가 풍요를 도와 손 선생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찌 손 선생은 그대로 계실 뿐 우리의 즐거움을 돕지 않으시는 게요. 라고 해서 지금 이 말은 뭐야 하니 당연히 지적하는 거죠. 지금 또 손기를 지적하죠, 여러분. 엥? 그래서 이 풍요를 함께하지 않는 것, 뭘 지적하냐 이러면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이 "아니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굿해요. 사람마다 다 해." 라고 해서 이게 발화자가 누군가 했거든요.
이게 마치 막 손기 같잖아요. 근데 이 발화자가 누구였냐면 그 읽다 보면 요 아래 형할림과 말을 마치고 난 손성이라고 해서 자 요렇게 이 발화자 누구였다? 형할림이었다. 그럼 이제 이 말의 의도는 뭐로 봐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소은성이 이렇게 또 손기를 지적을 했잖아. 아니,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너는 왜 우리의 즐거움을 돕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형 할림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 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 의도는 이 소은성을 좀 이제 만류한 거라고 봐야지. 그치? 음. 자, 근데 이런 형 한림의 말을 듣고서도 이제 손 선생이 주역에 정통하여 뜻밖에도 모든 일을 능숙하게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찌 음률 정도를 통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음률 정도는 근데 할 수 있잖아. 라고 해서 그냥 다시 재촉하는 거다라고 해야지. 음. 어찌 우리의 즐거움을 돕지 않니? 이러고 했더니 이제 형이 아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랬어. 근데 아니 음률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재촉을 다시 했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은성이 지금 여기에서 피리를 주었다. 이거 봤죠, 여러분? 옥피리를 손기한테 건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 좀 하면서, 옛날에 그 자기 왕의리에 목숨을 걸고 그 진나라 왕한테 장구를 치게 한 일도 있다. 내가 그 일을 본받아 내가 손 선생에게 피리를 들리니까 물어봐라.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도, 뭐 고사를 인용한 거고요. 음. 고사를 인용해서 그 상대에게 지금 또 재촉을 한다. 알겠지? 강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강하게 권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손기가 사양 안 하고 피리를 붐. 맞지? 그리고 나서 그 피리의 소리가, 연주가 이제 어땠는지 그 연주의 분위기 묘사. 근데 이제 이게 분위기 묘사를 떠나서 이게 읽다 보니까 진짜인 걸로 봐야 되는 거라. 봐.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그 소리가 허공을 깨치며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멈추고 기러기가 놀라서 울면서 이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언덕 위에 버들잎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그럴듯 신비로웠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될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묘사가 훨씬 많은데 이건 진짜 그랬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묘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 실제 기러기가 놀라 울었대요. 구름이 정말 가다가 멈췄대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비범한 그의 그 능력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야. 또 이렇게 세 번째 노래를 하고 나니까 강물이 진짜 솟았대요, 여러분. 정말 큰 고기가 뛰어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정말 그 연주를 했더니 일어난 그런 좀 비현실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멍하니 그 광경을 본 소은성은 놀랐겠죠? 여러분?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놀람을 좀 표현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손기가 "어찌 가벼운 풍류만 즐기냐. 큰 복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피리만 계속 불어? 큰 복 갖고 와."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큰 북을 막 이제 또 뭐 쳤겠죠. 연주를 했겠죠. 그런데 또 역시나 여기에서 뭐 슬프고 웅장한 목소리가 물 위를 울렸다. 갑자기 달과 별이 한꺼번에 어두워지고 큰 바람이 비를 몰고 옴. 용과 검은 거북이 펄펄 날뛰음.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결이 솟아올라 금방이라도 뭐 어떻게 됨. 번갯불 내리침. 네. 아까랑 똑같죠,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해서 비현실적인 어떤 사건으로 좀 뭔가 표현이 된 거, 묘사가 된 거, 전부 다 우리 손기는 어머,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평소에 아주 엄숙하고 맹렬하면 담력이 있는 소은성이지만 견디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서 벌벌 떠. 정리할 거 없겠죠, 여러분? 음. 그렇게 연주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다시 물결 잔잔해짐, 달과 별 다시 밝아짐, 뭐 이런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광경을 본 형할림은 이제 감탄에 마지 않았고, 소은성 놀라서 어리둥절함. 그러니까 손기가 웃으면서 계속 말함. 아니, 누가 소상서를 용맹하다 그랬어? 북소리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게 무슨 창조가 되냐?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상대를 놀리죠. 놀린다, 조롱한다, 좀 낮춘다. 아니, 이런 뭐 피리소리, 북소리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남자야? 무슨 장수가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했다. 알겠죠? 뭐 이런 정도로, 가 처음에 좀, 뭔가 싶었는데, 읽다 보니까 좀 단순한 전개였다. 이제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인데요. 뭐 답 2번이었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손기가 시에 화답해달라는 소은성의 요구에 침묵했죠. 이게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머지 전부 다 선지 연결, 그 지문이랑 연결해서 부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32번에, 근데 여러분, 평소에 내가 늘 하던 얘기긴 하지만, 지문을 외운다고 해서 국어에서 문제가 풀리진 않아요. 그쵸? 음. 지문의 어떤 구절구절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 분석하는 말이 그대로 선지에 나오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선지에서 나올 말들은 예상할 수가 없죠, 사실. 아주 다양한 말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을 나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그 위 지문과 연결해서 사고했을 때, 아, 이건 일리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나 내용은 가능하다. 혹은, 아, 이건 무리다. 이건 절대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지문을 막 외워서 그렇게 시험을 막상 보려고 하면 현장에서 되게 당혹스러울 거란 말이죠. 자기가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32번에 특히나 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말을 다 바꿀 수 있어요. 평소에 여러 지문을 통해서 여러 현대 소설의 지문, 뭐 고전도 좋고요. 고전이든 현대든 결국 이게 그 사람 말일 거예요. 맞나? 기억도 그렇죠. 이게 사람 말이고 니은도 사람 말이고 음, 이것도 역시나 사람 말 속에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말을 여러 가지 지문에서 이제 다양하게 나한테 질문하는 걸 너희가 경험해 봐야 돼요. 음. 이 영희록 내용하고는 아주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현대소설들을 내가 읽고 풀어봤던 경험이 결국은 이 영희록을 변형했을 때 나를 맞추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희록을 비록 우리가 지금 읽고 뭐 선지를 뭐 오다 엑스도 하고 있긴 하지만 영희록을 읽고 풀게 하는 건 영희록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선생님 늘 하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억의 발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있다니. 뭐 다 틀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물음의 형식 활용한 거 맞고요. 자신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33번에,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였기 때문에 그 네 가지가 적절하죠, 여러분. 다 5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이 다 이 소설과 관련해서 적절한 말로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일리가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소은성이 각각 시집기와 피리불기를 손기한테 강요했죠. 그쵸? 가에서는 이제 시 짓는 거, 그리고 나에서는 뭐 피리 부는 거, 뭐 이런 것을 지금 강요했잖아요. 자, 볼 때, 이, 지금 주인공을 좀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 갈등의 원인. 그러니까 즉, 이런 행동은 지금 애초에 주인공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해도 되니? 이런 식의 질문인데, 뭐, 가능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음.
그리고 가에서 소울성이 조롱에 원통한 눈물을 흘리던 송기가 서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에서 소울성을 오히려 놀리는 말을 한 거 맞죠? 한 걸 보아서 이렇게 갈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 우열 관계가 역전된다. 어떠니 우열 관계의 역전. 괜찮니? 역전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 수모를 당하는 이제 이 속이, 손기, 자, 손기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 나에서는 이제 그걸 자기가 막 어, 상대를 놀래켜 주면서 오히려 상대가 막 이렇게 덜덜 떨고 하는 거를 이제 지적하고 이제 낮추는 것까지 왔으니까 좀 관계가 역전됐다라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음. 그리고 3번에서 가에서 소운성은 문장의 출중함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반면에 나에서 손기는 신기한 조화와 재주로 능력을 드러내는 걸 보아서 대립인물과 달리 주인공, 대립인물은 자꾸 나오지만 소운성이고 주인공은 손기잖아요. 그럼 이 주인공의 능력은 좀 비현실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타나.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주변, 가에서는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무시를 당하는 그 주변 반응에 대해서도 아까 나왔었죠. 그런데 나에서는 지금 두려움과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변 인물의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1, 2, 3, 4 좀 자연스럽게, 맞네, 일리가 있다. 뭐 옳은 얘기다. 자,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고. 그리고 5번 부정하는 게 너무 단순한 일이었지, 여기에서. 그 형할림은 소은성의 제안을 따르지만, 나에서 형할림은 소은성의 제안을 만류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방관제였던 인물이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서 중재한다라고 했는데, 서술적으로 주인공은 요청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의 요청에 따라 뭐 이게 맞으려면 중간에 송계가 내 편도 좀 들어줘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있던가, 뭐 그런 거. 음. 근데 주인공은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제는 뭐 되게 복잡하게 뭐 길게 뭐 만든 것 같아도 사실 그 오답을 부정하는 것은 명확한 서사에 있었다. 어, 이거야말로 지금 좀 빨리 한 5분 안에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음. 정말 뭐가 없어서. 그리고 읽기가 너무 단순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막 구호가 섞인 것도 아니고 충분하게 해석이 되어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못 읽을 게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내용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냥 근데 여러분 먼저 다 읽고 왔을 테니까 알잖아요. 자,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니? 금강산 여행하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관동별곡에 익숙한 친구들이라면 뭐 어려울 게 없다. 음. 오히려 관동별곡처럼 이제 너무나 잘 쓴 작품을 보다가 이제 이런 작품을 보면 좀 낯선 느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문학성으로 볼 때 관동별곡처럼 이 금강산의 여행기를 아주 문학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전시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중심과 주변이 중요하다. 자, 아무튼 이제 금강산 여행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저 보니 이 금강산이 어머 너무 들어본 것처럼 너무 예쁘잖아. 그러니까 즉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주를 이루죠. 표현만 말이 다를 뿐이지, 뭐 너무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이지, 결국은 다 감탄, 예쁘다는 얘기다. 이 자연 친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표현 속에 결국은 정서적으로 아름다움, 감탄이라는 정서가 그냥 관통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너무 쉽다, 어려울 게 없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어머, 하늘 참 파랗다. 정서적으로 뭔 얘기야, 그냥. 어머, 예쁘다, 뭐 그런 거잖아요. 어머, 오늘은 참 하늘이 높구나, 이것도. 하늘이 높다, 파랗다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정서적으로 볼 때 예쁘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표현은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금강산에 가서 자기가 보는 것들을 다 보고 어머 예쁘다. 뭐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지점이 뭐냐면 유난히 좀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이제 막 이동이라는 걸 할 거잖아요.
쓰진 않겠지만 이렇게 기행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간의 이동을 기본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공간을 계속 이제 막 옮겨다니면서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이동의 그 여정이 유난히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쁜 건 예쁜 거고 갈 때 힘든 건 힘든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이걸 뭐 헷갈려 하지 마라. 알겠지? 음.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여행이 막 이렇게 자기가 막 뭐 싫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여행을 너무나 힘들어해서 지금 벗어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가 간 곳이 다 예쁘고, 뭐, 너무나 다양함에 지금 감탄하고 예찬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 오고 가는 과정이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정의 험난함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너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음. 이제 기행가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수렴동에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걸 화자가 간 곳, 여정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화자는 여기에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뭘 봤냐면 이제 물이 높은 돌로 막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본 것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견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물이 막 떨어지는 거를 보니까 어머 뛰는 건 구슬이야 뿌려지는 건 완전 백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본 것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나타냈는데 감정이 뭐다 어머 너무 예쁘다 였다 그런데 이제 구슬이다 백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머 너무 예쁘잖아." 라고 해 놓고 이제 그만 보고 일어나서 "어머 백탑으로 가야겠어." 라고 하잖아. "백탑을 찾아야지. 백탑을 찾으리라." 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이거 뭐다. 여정을 좀 예고하죠. "나 이쪽으로 가야지. 저거 봐야지." 뭐 이러잖아. 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여기에 갈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 가는 길에 지금 화자가 뭘 보냐면 이제 이 돌 구경을 보죠. 돌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이 백탑을 보러 가는 길에 이 돌을 본다. 그럼 돌을 보면서 어떻다? 어머나 장하다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감탄했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기가 보는 그 여러 여기가 좀 그렇답니다, 여러분. 애초에 이 금강산에 뭐 어떤 곳이 아주 다양한 그 자연의 돌탑들이 많아서 뭐 유명한 뭐 그런 곳이 있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돌 구경하러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돌 모양이 참 서책을 쌓은 모양, 뒤주와 함농을 고인 모양, 간 모양, 우산 모양, 막 돌마다 하나하나마다 막 다 사물의 모양이 닮아 있다. 라는 식으로 물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지점에 그렇게 화자가 하는 그 돌 구경이 어떻다. 너무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 다양한 돌 모양을 좀 여기서 어땠니? 또 비유한 것뿐이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돌들을 보는데 앞뒤로 각각 모양이고 또 옆에서 보면 또 다르고 가까이서 보던 그 모습이 멀리서 보니까 막 또 다르고 알 것 같니? 그래서 그 모양이 참 어디서 보는지에 따라서 뭐 너무 다르다. 정서적으로는 당연히 감탄이고요. 그래서 이 각양각색의 모습이 너무 예쁘다. 놀랍다. 알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둘러보니 두 눈이 분주하고 볼 게 너무 많고. 알겠죠? 손으로 하나하나 막 신기한 거 가리키면서 보려고 하니 두 손이 모자라. 두 손이 너무 바쁘단 말이죠. 겨를이 없어요. 라고 해서 지금 계속 그 얘기다. 각양각색의 그 돌 모양을 보고 감탄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음.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말 이렇게 좀 지난 글씨가 돼 있기도 하니까 좀 보면 "정신이 산란하고 생각이 분주해서 금강산 좋은 소문 좀 보탰다 하였더니." 사실 이 말은 그 읽다 보면 널참 몰랐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즉 금강산이 좋은 소문이니까 이제 좋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쵸? 근데 이 금강산이 좋다는 소문에 보태었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즉 금강산이 좋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소문이 좀 보태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알겠니? 그래서 금강산이 좋다는 소문에는 좀 보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직접 와서 보니까 말 모자라 걱정이다. 그러니까 보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란 말이 있는 것 같다. 알 것 같니? 음. 그래서 이 지점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들은 것보다 이상이다. 들은 것 이상. 소문 이상임. 알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지점들, 이제 그렇게 해서 길이, 이제 뭐 지나가는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길이 너무 험하다. 난간도 좀 조심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난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 계심대에 올라갈 때, 경사가 좀 이제 가파른가 봐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막 숨도 차고요. 그리고 낙엽에 이렇게 막, 낙엽이 좀 쌓여 있고 해가지고, 발 디디기도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줄기가 막 얽혀 있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엎드려야 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보다 그 여정이 가지고 있는 그 여정의 험난합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 우리 하물며 뭐 제주도만 놀러 가도 그 너무 좋은 곳 많은데 어디 하나 가려고 하면 막 계단 300개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자체가 힘들긴 하지.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뭐 좋은 것 보러 갔을 때 또 막상 보면 또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정의 험난함이 좀 드러나 있다는 걸로 너무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좀 안 되죠. 내 여행은 너무 힘들었어. 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튼 이렇게 그 가는 길이 좀 힘들긴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잠깐 문제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보자면, 백탑이라고 하는 것이 듣던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야. 내가 지금 백탑을 찾으러 갈 거라고 여정을 이미 그 예전에 예고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백탑을 가고 있는데, 백탑을 찾아왔는데, 근데 이 백탑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그냥 다르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백탑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달랐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그 조각조각 호연도를 이렇게 다시같이 그려놨으니 둥그렇게 높은 거동은 수모아람이 좀 넘어 보이는데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찾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죠. 그래서 백탑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라서 그래서 이제 다시 찾기 시작함.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서사가 잠깐 있었다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뭐 지금 뭐 겨울이다, 뭐 얼음을 건너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식사의 이야기가 길진 않았지만 이 밥과 관련된 밥 먹는 이야기가 잠깐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는 중이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길 없는 물속으로 막 이돌저돌 건너가면서 그렇게 막 가다 쉬고 쉬다 가서 기어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지금 백탑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이죠. 근데 어쨌든 백탑을 찾는 게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죠. 그쵸? 길도 없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막 돌 건너야 돼. 막 그리고 뭐 기어서 어딘가를 막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산을 내려오면 이제 그렇게 햇빛을 가리우고 또 한 탑이 네 다리니 한 탑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주겸주겸 괴인돌이 100탑에서 몇 배래요. 100탑보다 아마 몇 배가 더 큰 이제 그런 탑이 보인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자가 정서적으로 또, 와, 어이한 재주를 저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던 요 한 탑을 보고 지금 화자가 놀란 거다.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냥 감탄이다. 알겠죠? 그 놀라움에 대한 감탄이다. 야, 어떻게 대체 저렇게 만들었지? 였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갈수록 산이 깊어. 이제 계속 아보탑이 여기로다라는 말까지 보고 나서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탑, 100탑에서 몇 배인 것, 아보탑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갈수록 산이 깊어 막다른 골 되었다. 할 일 없이 돌아오니 참 분하고 여롭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100탑을 보러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갈 수 없어 이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서 길이 딱 막혀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화자가 참 분해. 참 정말 너무 억울해.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올 때는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 올라갈 때보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지팡이와 버선신을 다 던져 내려놓고 지로승과 하인을 시켜서 이 우통을 다 벗고 내려가서 그들의 어깨로 내 발을 받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주춤주춤 기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험하게 올라간 거, 힘들게 올라갔잖아요. 그 험한 길을 다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내려오는 또 역시나 그 힘든 고생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화자가 생각하니 참 무섭다. 이거 완전 구경이 고경이다라고 해서 약간 말장난을 살짝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언어 유희가 좀 보인다라고는 할 수 있고, 자, 고경은 뭐냐면 그냥 고생이 너무 심하다. 알겠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구경인 줄 알았더니 완전 고경이네. 고생이 너무 심한 그런 내 모습을 좀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좀 드러냈습니다. 하자의 어려움이다. 그치?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길을 도로 내려 영원함이 어디던가라고 해서 영원함이 좀 보이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함을 보면서 와, 대체 저거 하나하나 어떻게 만든 거지? 한적하고 외진 저 암자는 정말 이 세상 느낌이 아니야라고 해서 또 역시 영원함의 모습에 대한 또 화자의 감탄이 드러나면서 끝났다. 수필은 덤블 거라서 이렇게 고전시 연결이 가능한 그런 선지들만 좀 볼게요. 자, 기억.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기억이 뭐 별거야. 그만 보고 일어나서 백탑을 찾으리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음. 자, 영탄적 표현은 뭐 당연히 괜찮은데 영탄적 표현을 통해 원하는 장소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이다. 찾지 못하는 초조함이니 찾고자 하는 기대감이지. 그치? 그다음에 그 니은 보면은 니은이 서책을 쌓은 모양 뒤주와 합동을 고인 모양, 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서 동일한 대상이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이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부분인 거 알겠죠? 우리 아까 시선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인다. 이거 뭐였어? 어디였어? 앞뒤로 보면 본즉 또 다르고, 가까이 보면 또 다르고, 뭐 그거 있잖아. 그게 이거였고, 그 니은 같은 경우에 딱 줄친 것만 보자면 이건 동일한 게 시선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모습이다, 이건. 다양한 모양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이 디귿. 답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디귿. 풍경을 감상하는 행위들을 나열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풍경에 다양함 얘기다. 너무 맞는 말. 자, 리을에.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서 일정이 촉박해? 그래서 자기가 못 본 거야? 그거 아니잖아. 길이 험해서 더 올라가 갈 수가 없어서.
자, 그리고 미음에, 어머, 생각하니까 우습다. 이거 완전 고격이다, 이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자조적으로. 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조라는 말 자체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지금 풍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니? 그게 아니잖아요. 음. 현실의 한계가 있죠. 내가 찾고자 했던 장소에 도착하기까지는 현실의 한계. 애초에 좀 길이 막혀 있었다. 더 올라갈 수가 없었다.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의 위치가, 알겠죠? 장소의 위치가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 자조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근데 풍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40번에 이제 보기 속에 뭐 짧은 글도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A하고 B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걸 찾다 보니 답은 4번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1, 2, 3, 5가 전부 다 적절한 말인 거. 그래서 이제 A, 백탑을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A, 그치? 그리고 A의 계절적 배경과 좀 관련된 소재를 썼다. 이게 뭐겠니? 아까 선생님 줄은 안 쳤지만, 뭐 겨울이다, 뭐 얼음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B에서는 A와 달리 청각과 관련된 어휘를 썼다. 그러니까 이게 A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A에는 이게 없는데, 똑같은 폭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A에는 이게 없는데, B에는 있어. 이 얘기니까. 그 B에서 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A에서 답인 거 보시면 여정 중에 일행에게 특정 행위를 지시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해서 이 A는 특정한 행위를 지시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근데 B에서 백탑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원하지 않는 이유, 즉 B에서 우리가 부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위 바로 보시면 그냥 원치 않는 자는 남아있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나머지 사람 올라갔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여정에 그래서 왜 동참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4번, 41번도 이게 수필이랑 연결된 거여서 굳이 안 해도 되긴 한데, 선생님이 지금 A가 아마 우리 거일 거예요, 여러분. 음. A가 뭐지? 음, A가, 어디지? 아, 그 영원함 가지고 어머나 저다지도 똑똑해 뭐 이거였죠. 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뭐 이거잖아. 영특한가. 그래서 어쩜 저다지도 영특한가 어쩜 저렇게 영특 사실 영특은 여기서 똑똑하다는 의미로 쓴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영원함은 어쩜 저렇게도 잘 만들어졌을까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 A만 좀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럼 A에는 대상에 속한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OX를 요구하자면 아니고요. 그리고 A에는 대상의 본질을 파악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않았고요. 자기에 대한 자부심 당연히 아니고요. 현재 바라보는 대상에서 느껴지는 보다 이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이 주변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알겠어? 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너무나 한적하고 외진 곳에 있는데 주변과 비교해 보자면 너무 신비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 조각 하나하나가 참 예사롭지 않은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듯한 이제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바라보는 대상에게 느껴지는 경외감이다. 뭐 당연히 괜찮지. 그리고 주위 자연물과 조화 이런 식의 표현 쓸 수 없고요. 주위 자연물 과의 조화 이런 말 어떻게 써요, 여기에서? 미륵봉 때문에 할 수는 있겠구나. 미륵봉 장안 거동 놀라움이 끝이 없다. 음,
그럼 부정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그 미륵봉 장안 거동 놀라움이 끝이 없다. 이 구절 때문에 이걸 부정하기에는 좀, 음, 어려움이 있겠네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럼 5번. A에는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대상에 대한 놀라움. 아니죠, 당연히. 변함없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 같아서 놀랍다라고 볼 수 없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42번, 마지막으로 42번에 이것 또한 답은 5번이죠,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적절한 것으로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좋은 소문을 과장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뭐 때문이다. 아까 좀 전에 그 금강산 좋은 뭐였지? 좋은 소문 보태진 줄 알았던 이랬나요? 그래서 금강산의 소문이 조금 보태진 말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화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직접 보니까 어머 오히려 모자라네. 라고 해서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알겠지?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이제 현대시로 오시고요. 음, 현대시 이 조지훈의 향문은 진짜 좋은 시고 어려운 시인데, 이 정도로 뭐 모의고사 때 읽어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자, 조지훈 이 시에는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언제나 뭐 조지훈 색깔이 있긴 한데요. 그 옛것에 대한, 즉 전통이라고도 표현해 볼게요. 즉 옛것에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를 이 사람은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것에서 전통에서 느껴지는 어떤 편안함이다, 위안이다. 자,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이 작품이 이제 좀 태도로 이야기하면 이 작품은 정말 관조적. 우리가 이 관조라는 걸 수업 시간에 배우지만 어려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관조를 얘기하게 되는, 즉, 사색을 얘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화자가 뭐 하고 있냐고요? 사색하고 있습니다. 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보면 성터 거닐다 주워온 깨진 질그릇 하나. 이거죠 뭐. 내가 질그릇 하나 깨진 거. 성터에서 이제 그릇 하나가 깨진 걸 주워온대요. 음, 그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닦고 고이 닦아서 내 볼에 데워봅니다. 에이? 행동이잖아. 음. 그래서 이 질그릇을 닦는 거, 또 닦는 거, 내 두 볼에 데워보는 거. 자, 이런 행동은 당연히 뭘 드러내니? 이 깨진 질그릇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드러내지 뭐. 알겠죠? 교감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좋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은 곳에 무르녹은 그 옛 향기라서 그런지 길 항아리에 곱게 그린 그 구름 무늬가 금시라도 막 하늘에 피어날 듯 아른아른거린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러니까 좀 전에 이 깨진 질그릇 그걸 좀 데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깨진 그릇에 원래 그 무늬를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라서, 그 옛 향기라서, 그걸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옛 향기를 이렇게 자기가 좀 맡고 있다 보면, 결국 그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서지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구름 무늬가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깨지기 전에 그 그릇이 가지고 있던 이제 무늬를 상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날에 펴는 그 향기로운 마음에라고 해서 그런 상상이 화자에게 어떤 정서를 가져다 주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이 화자에게는 어떤 기분을 가져다 주니?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주잖아요. 음. 그래서 그 향기로운 마음에 그 옛날 할아버지의 흰 수염이 막 자애롭다라고까지 표현한 걸 보니 화자는 이렇게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그 향기가 그 예전에 그 그릇의 그 원래
뭐 무늬를, 모습을 막 상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옛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자의 어떤 기분이 뭐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막 편함을 유발하는 걸로. 이런 마음에 좀 평화를 좀 떠올리게 만드는 것으로 좀 연결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꽃밭에 놓고 이슬바다 책상에 올리면 무엇을? 그 질그릇을. 그 질그릇을 꽃밭에다가 놓고 이슬을 이렇게 좀 받아서 그것을 내 책상에 올리면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내 일상 속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내 일상 속으로 이제 그 깨진 질그릇을 가져다 두고, 그렇게 그 밤 내 벽앤머리에 옛날을 볼 텐데, 보리니 난 볼 것이다. 그래서 가져다 두고 옛날을 보고자 하죠. 이 사실 마지막 사연은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조지훈이라는 분은 절대 쉬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작품인 만큼 18살이면 18살이 해야 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달라고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사연은. 조지훈 씨가 좀 마지막에 갑자기 좀 슬픔이라는 정서를 좀 나타내면서 끝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음, 원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으로 있는 그대로 좀 볼게요. 좀 그 그릇을 가져다 두고 옛날을 보고자 하죠. 옛날을 보리니라고 했으니까 옛날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전에 계속 봤지만 옛날을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화자에게 어떠한 기분을 유발한다? 당연히 이제 좋은 기분을 유발하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해서 화자는 그 옛날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날을 내가 봐도 울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옛날을 보고자 하고 있고 동시에 울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울지 않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위에 나타난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좀 생뚱맞다. 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자연스럽게 이해하려면 조지훈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일상 속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베개 머리 위에서 늘 이제 이렇게 옛날을 떠올려야지, 옛날을 봐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옛날을 보게 되면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울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화자가 사실 좀 평소에 많이 울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이제 이 평온함을 화자가 지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태도가 좀 드러났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이렇게 옛날을 보면서 결국 울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조지훈의 향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향문이라는 제목 자체도 이 향의 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향이 가지고 있는 무늬, 그 옛 것의 무늬죠. 그래서 그 옛 향기라고 아까 이연에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연에 나타나 있는 그 옛 향기에서 화자가 그 원래 그 전통의 무늬, 옛 것의 무늬를 떠올리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시인데 이 나시가 참 재밌는 시죠, 여러분. 처음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일단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알았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이제 아버지의 어떤 고달픈 삶의 모습에 대한 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고달픈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아들의 어떤 나의 연민을,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처음에 이제 아빠는 두꺼비를 키워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 읽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우리한테 알게끔 그렇게 당연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죠. 그래서 처음엔 몰랐겠지만 다 읽고 나니까 두꺼비가 어떠니? 두꺼비가 뭐였니? 결국 아빠의 손이었죠. 그럼 아빠의 손을 왜 두꺼비라고 했을까? 이 거칠어진 손의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해야 할 거고, 그럼 이 거칠어진 손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아빠의 이 힘겨운 삶을 그냥 드러내는 거지.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그 부모님이 뭐 특히나 이 뭐 늙으신 부모님의 손을 또 이렇게 거칠게, 뭐 두툼하게, 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두꺼비다. 그래서 두꺼비를 키운다. 자,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시는 이제 없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도 결국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에 대한 이야기고, 이 거친 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평생 이제 겪었던 이제 그런 좀 고단한 삶을 좀 드러내는 어떤 뭐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봅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뭐 당연히 모르고 있습니다. 뭐 두꺼비를 키운다. 그런가 보다. 뭐 이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그 처음에 그 해가 맑음하게 떨어지고 난 후에 아빠는 퇴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아빠의 그 늦은 퇴근을 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뭐 고단한 삶을 표현하는 거겠죠. 아, 근데 이제 아버지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녀석은 여기에서 이제 결국 두꺼비고, 두꺼비는 아빠의 손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손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해요, 누가 작가가. 그래서 이렇게 녀석에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나는 시샘했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제 나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좀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아빠라고 볼게요. 아빠의 손 아버지죠, 결국. 그래서 아버지를 좀 이렇게 좀 싫어했다. 알겠죠? 그래서 아빠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즉 나에게 좀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뭔가 녀석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라는 말은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관심을 바로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어릴 때는 좀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걸 좀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잘 때 좀 살짝 만져도 보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녀석이 독을 뿜어내는 통에, 그러니까 독을 뿜어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사실 크게 없겠죠. 그런데 녀석이 어쨌든 좋지 않은 기분을 준 건 맞죠. 그 손을 살짝 만져보면 뭔가 독이 뿜어대는 것 같은, 그래서 좋지 않은 기분을 준 거예요, 아빠의 손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눈이 충혈돼, 그러니까 좀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자는 어릴 때 이 아빠의 거친 손이 어린 마음에 좀 싫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만져보면 눈이 막 충혈되기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좀 슬프고 서럽고 좀 그랬다는 얘기죠. 싫고, 슬프고, 서럽다. 난 어릴 때 이랬다. 였습니다. 음. 자,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칠순 바라보던 날까지도 이렇게 날이 새기 전에 그 막일판으로, 그 막노동 어떤 판으로 막 나가기도 하셨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는, 그 아버지는 이 노년의 삶에서조차 일을 하고 계신, 맞지? 가정을 책임지고자 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간 동요가 좀 슬프게 느껴져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을 좀 다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라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그 동요가 인용이 됐고 그 인용된 동요의 가사 속에는 우리 가족의 바람, 즉 아버지의 바람이 좀 표현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빠는 좀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 그리고 아주 많은 나이에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셔야만 했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꺼비 집을 지으셨고, 그렇게 두꺼비와 아버지는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밝혀줘요.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양손에는 두꺼비가 살았었어. 라고 해서 그 아빠의 손을 그대로 두꺼비라고 비유했었구나가 되죠. 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두꺼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의미를 마지막에 밝혀주는 시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다시 스스로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아버지의 삶에 대한 어떤 이해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 근데 어릴 적에는 좀 어떤 것 같니? 어릴 적에는 좀 이해를 잘 못했죠. 그쵸? 돌아오면 나한테 관심 안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아빠가 조금 밉고, 그치? 잘 때 살짝 아빠 손 만져보면은 손이 너무 막 거칠고 투박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유 모른 채 막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꽤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나도 이제 어릴 적 나가 아니라 지금 충분히 어른이 된 내가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된 지금 떠올려보는 이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폭은 당연히 어릴 때보다 훨씬 더 깊겠죠. 음,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이제 아빠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좀 이루어진 거죠. 뭐 43번에 뭐 답은 쉽게 1번이었으니까 넘어가고요. 44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기억 보면 이 두 볼의 대보다 무엇을? 두 볼의 대보는 자체가 뭐 중요합니까? 무엇을? 질그릇을. 그럼 질그릇을 두 볼에 대본다는 그 행위의 의미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니은은 요거는 손을 만져보다. 맞지? 잠든 아버지의 손을 만져보다. 질그릇을 대어보다. 얼굴에 대어보다. 늘 말한 대로 언제나 행위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 무엇은 문학이라.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모두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행위다라고 하면 기억은 안 되잖아요. 니은은 가능하죠? 음. 자, 그 다음.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내면을 성찰 가운데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자, 기억과 니은의 행위가 모두 자기 성찰이고 자기 반성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둘 다 아니죠. 자, 기억은 화자가 주어온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다.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 맞고. 자, 니은은 화자가 지켜보던 대상을 더 알고 싶어 하는 행위다. 맞죠? 그쵸? 이건 그냥 몸매 그대로잖아. 몸매 그대로 내가 뭐라 그래. 보았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살짝 만져봤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만져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해도 되겠니? 자, 이 정도였고. 뭐 당연히 가능하죠. 답은 3번이었고. 그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행위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얘기 아니잖아요. 화자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행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기억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는 행위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억 같은 경우가 좀 관조라고 해도 되니? 이거 지금 화자가 관조하고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니은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냉소 아니죠? 음, 마지막. 자, 이렇게 옛 향기는 수수하고 소박한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 맞냐? 맞죠? 그리고 이번에 그 옛날 할아버지 흰수염이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전부 다 연상한 거 맞니? 맞고. 자, 이런저런 것들은 아버지의 고달팠던 삶을 나타내는 거 맞니? 맞고. 두꺼비의 도구로 인해 양 눈이 한동안 충혈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게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벌써 부재하면 어떡해? 알겠지? 벌써 부재하면 어떡해 그거. 자, 그래서 맥락과 맞지 않다. 알겠죠? 자, 5번. 음, 아버지의 죽음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 맞냐? 맞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시가 좀 솔직히 두꺼비는 괜찮은데요. 그 조재훈의 향문 같은 시는 어려운 시예요, 사실. 근데 우리한테 그래서 어렵게 물어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언제나 모의고사에서 필요한 정도를 반드시 다만 정확하게 필요한 정도를 정확하게만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물론 훈련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내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